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 철학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하고 날짜를 봤더니 5월 9일이더라고요. 5월 9일날 방송하고 6월 4일이니까 한 달 약간 모자른 기간 동안 이제 방송을 안 했던 거죠. 일단 직장에서 근 한 달 방송을 안 했습니다. 바빴냐? 라고 물으신다면 물론 좀 바빴습니다. 좀 바빴는데 그러면 방송을 못할 정도로 바빴냐 물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바쁘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손님이 있다 보면 이제 안 하게 되고요. 그건 이제 물론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는 게 귀찮죠. 하는 게 귀찮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을 안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방송을 안 하게 됐고, 안 하다 보니 안 하게 된 거죠. 말이 이상하죠? 안 하다 보니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속 한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방송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계셨기 때문에, 한다 마음은 먹었는데, 이게, 또 제가 방송을 하려는 시간이 오후 시간이잖아요. 또 그 시간이 되면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보다는 좀 강의 내용 할 게 있어서 좀 일찍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라도 어거지라도 해야겠죠. 그래야 또 방송을 하는 버릇이 들고 또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기문관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문관살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했었어요.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좀 덧붙여서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문관살이라는 거는 뭐 역마살, 도화살, 화개살처럼 직접적인 충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충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장간 또는 그 지지라는 거는 이제 하늘의 기운이 실제적으로 어떤 작용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그 작용 중에 불편함이 있다. 부딪히는 게 하나 있어요. 불편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색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계속 하나가 불편하니까 어떤 예민하게 되고요. 늘 예민한 사람들 있죠. 예민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판단 능력, 그러니까 상황을 캐치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기로 눈치가 빠른 겁니다. 눈치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꼭 귀신이 접한 것처럼 어떤 상황을 이렇게 조합해서 어떤 눈치가 빠르고, 그러니까 상황을 조합한 판단력이 빠르다는 건, 눈치가 빠르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이 사람이 표정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도 어떤 주위의 환경들을 보고 그 환경에서 얻어지는 결론을 쉽게 도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눈치가 빠르다라고 하고, 이제 그런 거를 귀문관살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사주 중에 무언가가 불편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딪히면 둘 중에 하나가 깨져버릴 텐데 불편해 있으니까 늘 긴장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얘기로 하자면 이제 가시가 박혀 있는 거와 같다라고 저는 좀 느낍니다. 가시가 박혀 있다는 거는 손이나 이런 데 가시가 박혀 있으면 사람이 예민합니다. 아니면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예민합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어떤 액션에 대해서 쉽게 확 반응을 하죠. 그리고 그 어떤 가시가 박혀 있거나 그런 상태면 소리도 잘 들리고요. 되게 그 작은 소리도 잘 들립니다. 그런 것처럼 그 원진살 기문관살이라는 거는 내 사주에 무엇인가 불편해 있고 그게 항상 있으니까 항상 예민해져 있는 거죠.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게 무슨 소리냐 싶은데, 제가
제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허리가 안 좋아요. 허리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오기 전날이면 어김없이 허리가 아픕니다. 어김없이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왜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얘기하는 건 비가 올라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것이 귀문간살과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부러져 버리거나 다리가 부러져 버려서 아예 개기능을 못하지 않는 이상 이게 사용은 가능한데 불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어떤 주위의 여건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 게 어떤 감이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뭐냐면 비가 오기 전날 습도가 올라갑니다. 습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습도가 여름처럼 이렇게 쫙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습도가 그렇게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습도가 올라가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습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변화라는 거죠. 그 변화를 몸이 느끼는 거죠. 왜? 몸이 불편해 있으니까. 이 몸이 이 변화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비가 오죠. 거의 반드시 비가 옵니다. 그건 뭐냐면 몸이 불편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직감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위의 환경, 그러니까 그건 자연의 환경이죠. 습도가 높아졌다는 거,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몸이.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그 아픈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픈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약을 먹으면 호전 반응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호전 반응이라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뭐 영양제라든가 뭐 한삼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이런 걸 먹으면 뭐 아프지 않았던 데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본래 안 좋았는데 몸이 모르고 있다가 이게 이제 영양분이 들어오면서 여야가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이제 아픈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그 백이나 이런 게 바뀌고 그것이 몸에서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바뀌는 건 자연의 현상이니까 당연히 알겠죠. 하지만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 아픈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건 과학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뭐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비가 오기 전날 그거를 먼저 느낀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습도의 변화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뭐 귀문간살은 과학적 증명은 아니겠죠. 근데 그런 것처럼 타주에 무엇인가 복잡하고 무엇인가 얽혀있고 예민해져 있다 보니 어떤 주위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직감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기와는 다릅니다. 신기와는 달라요. 신기라는 건 말 그대로 귀신이 얘기해준다는 게 신기고요. 제가 말하는 귀문간살의 해석은 신기가 아니라 내가 예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주위의 어떤 상황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네, 겸손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왔습니다. 그래서 귀문간살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꿈의 해석이라는 부분을 제가 덧붙였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귀문간살을 얘기했을 때 주위의 것을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주위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안 좋다, 무엇이 좋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니까. 근데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진 않지만 그것이 맞죠. 대부분. 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그런 정보들을 내 주위에 무수한 정보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감으로 해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예, 생방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했겠죠. 네,
그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의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무수한 자료를 확 받아들였으니까 무의식에서 그거를 판단하고 그걸 의식으로 표출을 하는데 일부분을 표출하는 거죠. 일부분은,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도 이제 심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무의식이 그 의식, 빙산의 일각 드러난 것보다 무의식이 훨씬 많다라는 게 이제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런 겁니다. 전문적 용어는 제가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의식이 드러나지만 실제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건 무의식이거든요. 무의식이 훨씬 의식보다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감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쉽게 표출이 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직감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 직감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과 몇 마디만 해봐도 그 사람의 성향, 성격,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쉽게 판단하는 거죠. 왜냐면 보통 사람은, 눈치가 빠르지 않은 사람은 말만 듣는데, 눈치가 빠른 사람은 그 사람의 뉘앙스, 눈빛, 손짓, 몸짓, 그런 것을 다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2번 깜빡거려서 이제 손이 올라갔다는 이런 의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체득하는 거죠. 그 사람의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서 꿈도 저는 그 의식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의식에 대한 표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문화의 개념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에서 돼지 꿈을 꾸면 이제 돈이, 재물이 들어오는 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꿈의 그 꿈풀이를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돼지를 좋아하면, 아니면 돼지를 나한테 안으면 돈이 되는 꿈이지만 돼지한테 도망다니는 꿈은 흉몽입니다. 안 좋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무리 어떤 의미가 있다고, 아무리 좋은 의미가 있다고 해도 내가 싫어하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똥도 그렇거든요. 똥꿈도 내가 좋으면 좋은 꿈이지만 똥이 더럽다고 생각하면 그건 좋은 꿈이 아니에요. 흉몽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꿈이라는 것 자체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화를 얘기했는데, 자, 똥과 돼지가 왜 재물이냐, 이건 문화적 바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죠. 그래서 해 자축했을 때 해가 물이면서,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해가, 돼지, 그 해가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이라는 게 번식, 모든 생명의 근원, 번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 돼지라는 건 새끼를 많이 낳는 동물의 표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번식력이 좋은 동물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돼지를 키우면 새끼를 많이 낳고 그만큼 재산이 증식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적 문화라고 하는데, 문화적으로 이게 유전된 거죠. 그러니까 돼지라는 게 돈꿈이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돼지를 좋아한 거죠. 왜? 역사적으로 돼지는 번식력이 좋고 돼지를 키우면 새끼를 많이 낳고 그만큼의 재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도 해 자축에서 해가 수의 시작인 것은 번식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돼지 꿈이 돈꿈이 된 건 단순히 돼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어떤 피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문화적으로 봤을 때 돼지가 번식, 그리고 재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돼지 꿈을 꾸면 어떤 재물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똥꿈도 똑같아요. 똥이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더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똥이라는 건 곡식을 키울 수 있는 자양분이었죠. 그래서 똥을 사고 팔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똥이라는 건 단순하게 더러운 배추라는 게 아니고요, 식물을 키우는 좋은 영양분입니다. 지금처럼 영양분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볏짚을 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뿌렸죠. 그런 것처럼 이제 퇴비나 아니면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처럼 똥이 귀했습니다. 그리고 그 똥을 식물한테 주면 그로 인해서 식물이 잘 자라죠. 그것도 재물입니다. 결론은 재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똥꿈과 뭐 돼지꿈을 꾸면 재물이 된다는 건 문화적으로 우리한테 배어있는 재물에 대한 어떤 생각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문화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라마다 다르죠. 우리나라는 돼지나 어떤 그 똥이 재물이라면 각 나라마다 아마 재물이 되는 어떤 동물이라든가 의미라든가 그런 것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 돼지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죠. 무의식에서 어떤 상황 중에 돈이 될 만한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 냄새가 난 거죠. 그러면 그 무의식이 의식으로 표출되는데 그걸 꿈을 통해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표출을 했을 때 돈이라는 그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데 이 이미지가 어떤 돼지라든가 어떤 똥이라든가 그런 거와 결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으로 드러났을 때 돼지 꿈을 꾸면, 그리고 그 돼지 꿈이 좋으면 내가 돈을 얻는 거고, 돼지 꿈을 꿨는데 그 돼지 때문에 쫓기면 내가 재물에 쫓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이 의식으로 표출되는데 그 표출되는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문화적 이미지와 결부되어서 내 꿈으로 투영되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꿈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돼지고 똑같은 소고 똑같은 양이라고 해도 그 해석이 다른 거죠. 그건 뭐냐면 문화의 차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문화적으로 그 동물을 의미하는 문화에 따라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드러났을 때 그 문화에 속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차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이 의식에 표현하는 것이 꿈이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심기 또는 예언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게 전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그걸 무의식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표출하는, 그리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나타내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것은 예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상청을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기상청이 내일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걸 봐서가 아니죠. 내일을 봐서 그걸 예측하는 게 아니죠. 어떤 습도나 구름의 방향, 바람의 방향 뭐 여러 가지를 측정을 했을 때 그게 비가 왔던 때와 같은 움직임이라고 하며 내일 비가 온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건데 이 꿈의 예측도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많이 다량의 정보를 받아들인 사람이 그걸 의식으로 표출했을 때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내가 표출이 의식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의식이 드러나는 게 잘 맞는다는 건 사람이 예민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많은 정보에 대해서 쉽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것이 잘 맞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저만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것보다 어떤 논리적인 이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예측을 잘하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지몽이라고 하죠. 예지몽이 잘 맞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눈치가 빠릅니다. 눈치가 빠르고요. 예지몽이 아니더라도 해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맞추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맞추는 사람이 예지몽도 꾸죠. 눈치 정말 어디 저기 써먹을 게 하나도 없고 눈치라고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예지몽을 꾸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귀문관살이라는 것은
어떤 미신적인 부분도 뭐 일부는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어떤 예민한 사람, 그리고 어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다량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무의식에서 분석을 하고 그걸 의식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눈치가 빠른 거고 예지몽을 꿀 수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예지몽을 꿨던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 꾼 게 아니죠. 어떤 직급에 있거나 어떤 위치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예지몽을 꿨던 거죠. 그래서 정말 아무 정보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지몽을 꿀지 않죠.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예측을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식도 예측하지 않습니까? 이 주식이 오른다, 저 주식이 오른다, 이런 예측을 하죠. 그거는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감이 좋은 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고 주식 전문가가 주식 시장을 예측하고 그런 것처럼 그건 무슨 얘기냐? 그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부동산이 오른다 내린다 예측하기 힘들죠. 그건 예측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예측이라는 건 다양한 그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받아들이는 정보를 가지고 의식적으로는 아닐지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비문간사의 어떤 이해이고, 꿈도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면 일맥상통하게 이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거의 한 달 걸렸네요. 네, 고맙습니다.